너무 떨립니다.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제 특강까지 들어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 방식으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의성 다현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논두렁 전기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중학교 전기 안 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대학교에서 나오고 이제 대학은 서울서 나오고 또 박사는 독일 가서 따고 대학 교수 일부를 미국에서 또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인생을 여러분 3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모작은 독일 가서 이제 박사학위 딴 거고 2모작은 제가 경기대 교수까지 이제 그야말로 제 자식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살았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프리랜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대 교수도 특임 교수, 4차 산업연구소도 하여튼 프리랜서로 이제 살아가면서 제가 마지막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첫째는 뭐냐?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웃 나라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한테 안 당하려면 우리가 독일을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게 제 프로젝트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일을 뛰어넘어야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제 첫째 프로젝트가 독일 뛰어넘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15년에서 20년 그 시기에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유학할 시절에 독일 통일되는 전 과정을 봤어요. 가장 제가 본 실제적 가장 멋진 역사적 드라마였어요. 그보다 어떤 드라마보다 그것만큼 흥미롭고 역사적 그 감경을 받고 제 살아생전에 이 땅에 통일이 되는 평화 통일이 되는 나라가 올 거고 마지막으로 이 평화 통일이 된 나라에 우리 부모님이 만주에서 15년 사셨어요. 제가 외국에서 13년 살았고 제가 아들이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외국에서 20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손자는 그 세대가 오면 통일된 이 나라에 신문명이 꼽히고 미국 사람이, 독일 사람이,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이 땅에 이민 오고 유학 오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를 제가 마지막으로 이룩하는 데 기여를 하면서 개마공원에서 통일된 저 개마공원에서 여러분들하고 막걸리 마시다가 저는 앉아서 죽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통 박수 한번 치시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가 독일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까, 그 중에 5번째 책입니다. 넥스트 코리아, 넥스트 이코노미, 넥스트 리더십, 그 다음에 넥스트 인더스트리, 이건 넥스트 해피니스예요. 교육의 가장 본질은 행복이 있다. 그 행복은 우리 아이가 그 어떤 끼를 갖고 있고 어떤 소질과 어떤 적성을 있는지를 학부모,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잘 파악해서 우리 아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이게 제가 쓴 이 책에 간통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첫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미국의 아이빌리그 나왔고 누구나 가장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회사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딱 한 거예요. 아빠,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한국 돌아갈래. 그래서 제가 쇼크를 받았죠. 언제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범생이고 잘생겼고 공부 잘하고 전형적인 범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들한테 뭐가 행복한지를 대화를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아들은 공부 잘하니까 또 잘생기고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10초대에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도 한 5개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범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생활 다 청산하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 와서 이제 보니까 우울증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살아왔던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우울증이 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친구들, 의사들 다 자문 구하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다 나왔습니다만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게 인생의 행복한 인생인가 해서 쭉 공부를 하다가 국민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그 정보광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글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교수님 독일 교육 이야기를 좀 글을 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썼어요. 그래서 가장 댓글도 많이 붙었고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모은 게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제가 계속 매달 이제 썼고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한 결과 인생 공부는 이제 이렇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핵심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스펙이 중요하고 메이저 대학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도대체 어떤 아이인가
그 딸과 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이 뭔가 그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교육 이야기구나 라고 이제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준비한 거는 바로 이제 이 크게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보시지만 지금 세상판이 바뀌고 있어요. 그죠? 세상판이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대한민국 왜 독일 모델인가? 왜 우리가 독일을 뛰어넘어야 되는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독일은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보다도 우리 학생들보다 공부 덜 하고 마음 뛰어놀고 그런데 왜 더 행복하고 더 경쟁력이 있을까? 그 비결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의연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아이들 그 다음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필요한 인재상이 어떤 인재상인가? 그걸 이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과 위대한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 위대한 리더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위대한 리더가 돼야 됩니다. 가정의 위대한 리더가 돼야 되고 엄마로서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자기 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하죠. 그죠? 이제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지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 판이 바뀌고 있는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어느 나라, 어느 기업, 어느 개인도 비켜갈 수 없는 4가지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 이 세계화 네트워크화죠. 그죠? 제가 독일 83년도 유학 갈 때만 해도 그 비행기를 24시간 여기서 일본으로 거쳐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북극으로 거쳐서 프랑크푸르트 가는데 비행기에만 24시간 앉아 있었어. 내 옆에 독일 뚱보가 탔어요. 그럼 자리 안 그래도 이코노미 짧은데 그거 해서 제가 고생을 되게 했습니다. 24시간 같이 앉아 있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울 오는데 9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이게 이제 세계화의 엄청난 또 이 모바일 하나로 그죠? 이 모바일 하나로 제가 전 세계 누구하고도 통화하고 메일 보내고 동영상 보내고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시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제 여러분 알지만 이제 인구 증가가 되고 인구 절벽 그죠? 이미 향후 5년 동안 대학생이 15만이 없어져요. 그럼 인구 저출산 고령화로 가죠, 그죠? 근데 이 저출산 고령화로 가는데 우리 내 동기들만 해도 그래요. 그 살을 그렇게 많이 다녀요, 이제. 그래서 제가 산 많이 다니지 말고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우고 빨리 죽어야 우리 후세들한테 복지 폭탄을 안 남긴다. 왜 그래 산을 많이 다니냐? 실제적으로 헬스케어, 그죠?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산업적 군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온난화, 그죠? 그 에너지 문제.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및 과학기술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시지만, 이제 세계화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일본이고, 독일이고,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요즘 중국이 또 가장 많이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또 이 세계화라는 메가 트렌드, 네트워크라는 이 메가 트렌드를 비켜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시지만 이제 저출산 고령화, 그죠? 가서 이제 이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 하나하나가 전에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자녀를 10명씩 낳는 부모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1명, 많아야 2명.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로 가면 산업 구조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후 변화. 쉽게 설명하면 이 지구라는 이 하나의 자외선의 장막이 있어갖고 이 안에서 막 화석연료, 석탄, 석유 막 구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데워져서 깨구리같이 질식할 수 있고 지금 지금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라는 이 엄청난 거대한 지금 메가 트렌드가 오고 어느 기업이 그야말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고 어느 기업이 에너지를 그야말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제품을 만드느냐 지금 경쟁이 치열하게 이제 붙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보면 에너지 전쟁이 치열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그야말로 석탄, 석유 대신에 이 원자력 대신에 이제 태양열과 그 다음에 태양광, 바이오매스 이런 에너지를 이제 확보해서 경쟁력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공무원만 할 생각이 있으면 이게 공무원 하더라도 고시되더라도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세계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2 과학기술 혁명이 시작됐죠. 여러분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경쟁을 받지요, 그죠? 그야말로 이제 이번에 세계 1등이라는 커제가 그야말로 알파하고 붙었는데 눈물을 흘렸죠, 이제요. 인간이 기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거는 이제 흔히들 그 특이점의 시대, 싱글레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이 커즐이라는 지금 구글의 기술 담당 이 대표가 이제 쓴 말인데 2025년에서
2045년 사이에 보통의 로봇이 보통의 인간 지능보다 더 탁월한 시대가 오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그야말로 이 일자리가 변화가 올 거고 산업 구조가 크게 바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이 그냥 과학기술의 혁명이 이제 오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제1차 산업혁명부터 3차까지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그전에 이제 농촌 인구가 95%였어요. 그죠? 성 안에 사는 사람이 5%도 안 됐어. 근데 지금은 도시 인구가 95%를 넘었어. 또 하나는 이제 이 도시화되면서 산업국가, 민주주의 국가도 됐는데 하나는 중산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70%가 이 중산층을 잡는 대통령이든 중산층을 잡는 기업이 1등 기업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산층이 제2차 기술혁명을 통해서 중산층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시행화되고 있죠. 그죠? 이 트렌드가 여기서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었죠. 그죠? 한편은 뻥입니다. 한편은 뻥이고 한편은 실체가 있는 건데 뚜렷하게 두 가지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본질은 독일발로 시작한 2011년도에 이미 독일발로 시작하는 이제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인데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정치 리더하고 기업 리더들이 만나서 저출산 고령화에 노동력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중국산 저가 물건들, 한국산 물건들이 경쟁력으로 따라오고 그 다음에 노동의 고도화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세계 경쟁 1등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 결과가 자기네들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쉽게 설명하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그 기계 운용과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을 해내는 이걸 이제 독일인들이 만들면서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다른 하나의 축은 뭐냐? 그러니까 기존에 잘하던 것을 혁신하는 겁니다. 이노베이션 많이 들어봤죠, 그죠? 다른 하나는 뭐냐? 아까 전 지구적 패러다임 시프트가 시작됐죠. 메가 트렌드가, 그죠? 체계화라는, 네트워크라는, 다른 하나는 이제 온난화, 인구 절벽 등등, 기술혁명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을 또 만들어내느냐 하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이제 로봇 산업 같은. 또 아까 지금 친환경 에너지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및 제약 산업,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 지금 또 새로운 산업군을 그러니까 하나는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걸 창조하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존의 것을 혁신하는 길로 갈 것인가? 오히려 꼴찌가 되지 않고 중간이 되지 않고 새로운 걸 창조 영역으로 갈 것인가? 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쟁이 이제 세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옛날에 250년 전에 여러분 방적 공장 그죠? 옛날에 물리 놀러갖고 할머니 여러분 기억나죠? 실을 뽑아냈다면 이제 방적 공장이 만들어주고 바로 어셈블 라인이라는 자동화 기계가 만들어주고 컴퓨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이버 물리 공간이 만들어져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전 단계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저도 한 3번 정도 만났는데 슈밥이라는 다보스 포럼의 회장인데 자기 그 조그마한 다보스에 전 세계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916년에 이 친구가 이제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우리는 그게한테 일단일장인데 저는 장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알파고를 통해 갖고 이세돌하고 봤죠, 그죠? 과학기술의 혁명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또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우리 아들을 내가 이겨야지 하면서 굉장히 이 알러트, 긴장 국면을 굉장히 높여놓고 있는 거죠. 이제. 진짜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업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우리나라 직종에. 예? 12,020만. 이거 엄마 똑똑한 엄마시네. 12,000개. 우리나라에 12,000개가 있는데 독일의 직종이 몇 개인지 아는 중. 독일에. 2만 개가 있어요. 2만 개. 그러니까 8,000개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미국에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에 36,000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꼭 여러분의 자녀를 남이 걸음지고 장에 가니까 그거 가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가 진짜 우리 아들, 딸이 가장 행복하게 살 게 뭔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일만 해도 대체의학이 굉장히 발전됐습니다. 한 20만 개 일자리 만드는데 우리는 원래 의학이 양의학 있잖아요. 양의학 의사들. 그 다음에 한의학 그죠? 다 외국에서 수입한 거야. 수입한 건데 막 기득권을 형성돼서 우리 김남도 할아버지 알죠? 그죠? 뜸하고 이거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 독일은 다 하게 해요. 유럽은. 미국도 다 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권 다툼이 워낙 크니까
이제 못하게 하는데 그게 앞으로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미국의 직정수가 36,000개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세상이 그 정도 인구 규모도 크지만 앞서가는 그야말로 서비스와 산업군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이 학부모로서 엄마 아빠로서의 내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남이 하니까 하는 거 시킬 거예요? 아니면 이런 세상에 미래가 오니까 오히려 니는 여기서 대빵이 되고 응? 앞서가는 우두머리가 되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선진국들, 산업강국들 보시면 독일이 가장 앙겔라 메르켈 잘하고 있죠. 그죠? 지금 12년째 하고 있어요. 저도 몇 번 만났지만 12년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큰일 난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해서 2025년에 독일을 뛰어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작년에 뭐를 선언했느냐 하면 2025년에 독일 제조업을 따라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 비행기 막 가고 있고 만약에 진짜 중국의 제조업이 2025년에 독일 뛰어넘으면 우리 설 땅이 없습니다. 그냥 중국에 다 합쳐놓은 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독일 뛰어넘으면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하고 갈 거다. 나름대로의 거래를 할 줄 아는 이제 그래서 막 자기 나라의 제조업 공장 이 지라고 막 팔 막 빗뜨고 있죠, 그죠? 하고 있고 일본 아베 우리가 얄밉죠, 그죠? 아베가 얄밉지만 일본 일자리 남아돌아요. 그죠? 경제가 다시 한번 부활하고. 이게 이런 우리 주위의 4대 강국들은 이런 세계 메가트렌드의 변화 적극적으로 리더들이, 기업인들이 앞서서 막 준비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편에는 4차 산업혁명 하는데 여러분 4차 노동해방 손 들어보세요. 제가 작년에 10월부터 내가 이제 민주당, 정의당, 그 다음에 한국당, 또 국민당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4차 산업혁명만 이야기하지 말고 4차 노동해방을 이야기해야 된다. 교수님 너무 진보가 아닙니까? 항상 산업과 노동은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한때 인간이 하루에 18시간씩 그야말로 기계같이 일을 했다면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또 노동당이 정권을 잡고 이런 시대를 거쳐서 지금 어느 시대까지 왔느냐. 이 노동은 자기 해방이고 자기 실현인데 이게 자본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이 오더라도 그 기계가 인간을 장악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인간을 컨트롤하는 그 시대를 가야 된다고 제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막 떠들고 다닙니다. 떠들고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동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균형 있게 세상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선진국인 이유가 이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만 이야기하지 않고 4차 노동해방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뭔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이 왜 보시죠.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이분. 이분이 여자들이 가장 열광 했던 존 F 케네디입니다. 마릴린 먼로하고 스캔들도 일으키고, 그죠? 여기 있는 분이 누구죠? 이분이 언제야? 박정희 대통령, 그죠? 미국을 갔어요. 미국 가서 케네디 보고, 우리도 차관을 좀 주라. 우리도 경제개발을 해야 되겠다니까 케네디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나는 제3세계 군부 쿠데타를 한 독재자한테는 차관을 줄 수 없어. 민주당에는. 그러니까 냉철하게 이야기하죠. 독일로 가는 겁니다. 이 독일이 이제 이분이 두 분이 입이 막 걸려있죠. 그죠? 막 찢어지고 있죠. 이때 돈폭탄을 맞은 거거든요. 돈폭탄을 맞은 거죠. 그래서 독일이 전 세계에서 한국에 못 사는 나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쟁 끝나고 못 사는 나라한테 차관을 가장 먼저 준 나라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뭘 했죠? 우리 누나, 우리 형님들이 간호원 강부들로 2만 명이 갔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아껴 쓰면서 한국에 이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해 줬죠. 이미 1970년대에 독일은 동서독 정상회담을 했어요. 우린 30년 늦은 2000년 6월 15일에야 남북 정상회담을 하다가 또 중단돼 버려요. 독일은 통일까지 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1987년도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다음에 여기 다시 이제 제가 한국의 청년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독일은 이제 지금 그야말로 크게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5가지. 첫째 뭐냐? 성장과 일자리. 젊은 애들 일자리 넘쳐요. 그다음 두 번째 경제 민주화와 사회복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노고에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게 공무원, 군인, 그다음 사학교수. 여기 3대 직종밖에 안 돼. 나머지 국민연금, 그죠? 제가 30년 월급 때려박아도 월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독일은 월급의 70%를 받습니다. 어떤 직업종이라도 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평화 통일을 했습니다. 평화 통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교육혁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죠. 우리 그치?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아요. 진짜 살아있는 교육을 나중에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 유럽의 중심국가. 보시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리더십을 잘하고 있죠. 그죠? 트럼프가 맞짱 떠버리죠. 그죠? 이 자리가 담대하죠. 이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독일 대통령입니다.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독일은 유럽의 중심 국가이자 실업률이 가장 낮고 수출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회복지가 된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한강 기적, 그 라인강 기적에서 한강의 기적이 왔잖아요. 그죠? 근데 독일은 이제 다시 엘베강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우리 같으면 대동강의 기적을 이미 그거는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독일입니다. 유럽의 28개 나라, 그죠? 이게 맨날 이게 광기의 땅 전쟁의 대륙이었어요. 유럽이라는 게. 그래서 세계 최초로 EU라는 완전 위대한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죠. 근데 그 독일이 맨날 먹느냐 먹히느냐의 전쟁의 땅, 광기의 땅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평화의 대륙을 만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우리도 이제 이웃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아시아의 땅에 우리가 중심에서 평화의 대륙을 만들어가야 되죠. 그죠? 다시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우리의 롤 모델 국가가 되냐?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 똑똑하죠. 독일하고 스웨덴이 나오는 겁니다. 독일은 아까 지금 일자리 많고 가장 경쟁력 있고 평화 통일을 했고 스웨덴을 포함한 이런 나라는 어디죠? 복지가 잘 돼 있죠. 교육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역시 똑똑하구나. 제가 이걸 느끼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일 행복한 교육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독일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좌파 우파 개념 쓰지 않습니다. 마크롱 요번에 이야기했죠. 그죠? 좌파 우파가 아니고 옳고 그릅니다. 옳은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의 싸움이고 다른 하나의 싸움이 뭐라 그랬죠? 기득권대 반기득권의 싸움. 지금 이제 독일은 세 가지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세 가지를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첫째, 내가 아파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세 번,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오는 나라가 돼서는, 이 세 가지를 모든 정권이 가장 국정의 제1의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번 9월에 독일 선거가 붙어요. 메르켈이 16년을 하느냐, 슐츠라는 3인당이 고등학교 졸업도 합니다. 이거 총리 후보로 둘이 이제 딱 붙는데 지금 막상막하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내건 양당의 최고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2025년까지 완전 고용의 나라를 내걸었어요. 누구나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최고의 이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이 독일의 기본적으로,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나라는 안 된다. 이래서 바로 이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치와 공산주의, 가장 패거리 정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좌파 우파, 그 다음 보수 진보의 극단이 뭔지 아세요? 꼴통의 극단은 나치고 이쪽 꼴통의 극단은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꼴통은 공산주의예요. 이제 다 패거리 정치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다 죽이고. 근데 그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들이 반성한 거는 네 가지 교육을 모든 교육의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시민교육. 첫째 뭐냐? 정직해야 되지. 그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히틀러, 공산주의 막 따라갔죠. 그죠? 요즘 그랬죠. 내가 하면 로맨서, 남이 하면 불륜. 맨날 그거 하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하지. 두 번째로 자립해야 되겠죠. 그죠? 남한테 신세지면 안 되겠죠. 그죠? 자립해야 돼. 그 다음에 스스로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 학교 가장 서로 같이 더불어 사는, 연대를 하게 하는, 협력을 하는 이 네 가지가 독일의 기본 철학입니다. 철학인데 우리는 이게 안 되고 있죠. 그죠? 학교도 무조건 정글로, 경쟁의 도서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보면 이제 행복한 인생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끼, 적성, 소질. 여러분 아들을 잘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진짜 어떤 애인가? 어떤 애인가를 한번 여러분 면밀하게 한번 보시고, 우리 아들, 딸이 뭐를 하면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잘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독일은 그걸 언제 결정하느냐? 10살 때, 만 10살 때 결정을 해요. 만 10살 때 떡잎을 보면 알죠? 그죠? 3살 떡잎. 10살 때 딱 보고 그 학부모, 교사, 그 다음에 학생이 같이 앉아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 아, 나는 대학으로 간다. 하나는, 나는 마이스터의 길로 간다.
그래서 나는 실업계 고등학교 와서 마이스터, 장인으로 가고 아니면 나는 대학으로 간다. 이걸 10살 때 결정합니다. 근데 그 결정이 거의 맞아요. 맞고 물론 아주 논란이 있어요. 10살 때 너무 결정이 빠르지 않느냐. 그 이유는 바로 어린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학부모와 학생과 선생이 혼연일치가 돼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자기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정을 내리면 이제 그 소년이 자기 책임을 지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잘 알지는 이걸로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독일의 자페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내 여기하고 하려고 했는데 보면 한 아이를 어떤 아이인지를 체크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몇 년의 기록부를 적어요. 우리 같이 형식적으로 적는 게 아니고 얘는 예를 들어 말을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창의적 생각을 잘한다든지 뭐를 싸움을 못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쭉 해서 한 9가지로 그죠? 9가지로 해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 개인의 장점을 알고 행복한 직업이 그러면 얘가 어떤 직업을 그래서 직업 박람회들을 많이 다닙니다. 4학년까지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어떤 나중에 구직을 하고 실습이 중요하고 이런 가정 기록 이 전체를 취합해서 산무에 나옵니다. 응? 뭐냐? 등록금도 없다 그랬죠, 그죠? 입시 주역이 없죠, 그죠? 대학 서열이 없죠, 그죠? 뭐까지 없느냐? 사교육비. 선행학습이 없는 나라입니다. 히틀러까지는 있었어요. 그 극치가 경쟁의 극치가 나치즘입니다. 그 경쟁의 극치가 어디까지 갔죠? 다른 종족을 죽였죠, 그죠? 1등 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그 경쟁의 극치가 나치즘이고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은 사교육비도 없고 대학 입시 지역도 대학 서열도 없고 등록금이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은 34%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늘 일어났다 아까도 마이스터가 뭐냐 나중에 이 사람들은 다 사장 회장이 됩니다. 그 밑에 박사들을 써요 언제요, 그죠? 더 좋은 길이 갈 수 있는 이 길들을 바로 이들은 만들어놓고 그래서 보시면 그 선행학습이 없고 이제 제가 우리 아들 학교를 다니고 저도 이제 대학에서 독일 대학에 있으면서 이 선행학습을 오면 적응을 못합니다. 왜냐? 지는 알기 때문에 딴 애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학교 수업을 선생님들이 항상 중간 레벨의 애들을 맞춰요. 그러면 더 잘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 도와주고 그래서 반이 하나의 공동체의 의식을 하도록 왜냐하면 그 전에 1등 인류 선행을 통해서 나치즘으로 갔던 그 잘못된 악몽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말 멋있죠? 독서는 머리로 떠나는 여행. 그 다음에 여행은 몸으로 체험하는 독서. 그래서 이제 여행을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한 나라가 독일이고 독서도 많이 할 뿐만 아니고 스포츠를 많이 하죠, 그죠? 독일 축구도 잘하죠, 그죠? 하여튼 스포츠를 왜냐하면 스포츠에 건강하죠, 그죠?